요거 너네 내가 저기 어디냐 자물쇠 때 나랑 수학 상한 게 L반이야 A반이야? 너희들도 기억 안 나지? 나도 기억 안 나. 경호 나랑 수학 상했어? 그러면 A반이 내가 수학 하였나 보다. 했지 나랑 수학 상. 아닌가? 모르겠다. 자 그래요. 아무튼 요 녀석 3개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2개만 할 거야. 몰라. 갑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3개 할 수도 있어. 거리의 합의 최소 문제가 있고요. 안 하려고 하는 게 거리의 차이 최대. 그리고 나서 3번째 뭐가 있어요?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 왜 하나를 내가 지금 안 하냐면 지금 여기 셀에는 그 문제가 없어서 어차피 연습 못할 거 헷갈릴까봐 안 하고 나중에 내가 시험 대비 자료 줄 때 그때 하려고. 지금은 안 합니다. 거리의 합의 최소 문제가 있고요.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 문제가 있어요. 근데 거리의 합의 최소 문제는 2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죠? 기억나나? 이거 얘기하면 임의의 점 P와 어떤 직선 위의 점 P. 기억나요? 응, 안 나? 자,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그리고 점 A와 어머 깜짝이야. 점 A와 B에 대하여 뭐야? 고마워. 애들 손톱 깎기 좀요. 손톱. 평내고 니네 선배다. 수업 방해하는 애. 자, 알았어. 고마워. 자, 갑시다. 그래서 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A라는 점이 있어요. 너무 위인가? A라는 점이 있어요. B라는 점이 있어요. 얘는 그림으로 해결이 됩니다. 어떤 임의의 점. 수학에서 말하는 임의라는 얘기는 랜덤하게 아무렇게나 찍어도 항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뭐야? 그냥 모든 점 P에 대해 중에서라는 얘기다. 그치? 근데 그 중에서 항상 뭐가 되도록? 거리의 합의 최소 AP 더하기 BP가 최소가 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찾아주면 됩니다? P는 어디로 간다? 선분 AB 위에 어딘가에 아무데나 있으면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상관없이 항상 거리는 얼마가 됩니다? 선분 AB가 됩니다. 어제 우리 풀었던 문제야. 몇 번? 976번에서 이미 했던 문제예요. 요거 기억나나? 얘는 0,0과 A, B, 얘는 1,3과 A, B. 그래서 A, B는 아무런 랜덤한 점, 모든 실수에 대한 얘기니까 결국 답은 뭐가 된다 그랬어? 0,0에서 1,3까지 합입니다 라고 했었잖아. 그 녀석과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네. 그래요. 자, 그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뭐야? 978번. 점 A와 점 B에 대하여 P에 대하여 제곱의 합이네. 뭐야? 이게 왜 나와? 이게 쌤이 순서가 좀 이상해 얘들아. 없네. 자, 아무튼 요 녀석이 아니네. 미안해요. 앞에 있는 유형 3번에 좀 너무 섞여 있는 것 같아. 아무튼 요런 녀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라고 하면 이건 아마 그 도형의 이동으로 넘어가 있나 보다. 그러면 직선 X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그 점 P 또는 직선 X축 위에 한쪽 방향으로 뭐가 있습니다? A와 B가 몰려 있을 때 그러면 뭐야? AP, BP의 합의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형태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주는 겁니다. 잠깐만 그림 좀 바꿀게. 헷갈릴 것 같아서. AP, BP의 합은 어떻게 구해주는 겁니다. 둘 중에 한 녀석을 뭐 해주세요? 그 P가 돌아다니고 있는 직선. P가 돌아다니는 직선 누구? X축에 대하여 뭐 해줍니다? 대칭이동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찾고 싶었던 AP 더하기 BP 중에서 AP의 길이는 뭐랑 똑같아지거든? A'의 P랑 똑같아지거든. 그래서 그 합의 최소는 어떻게 됩니다? A'에서부터 B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연결해버리면 그때가 바로 최소가 되고 P의 위치는 여기가 됩니다. 이거 기억나요? 네. 요 녀석까지 하나가 원래 더 있다. 셀은 이게
뭐 지금 내가 발견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쟤는 아마 도형의 이동으로 넘어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원래는 도형이 이동해서 하는 녀석은 따로 있고 더 어려운 거 있고 얘는 기본이라서 여기에서 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쟤는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참고 좀 해두세요. 알았죠? 거리의 합의 최소 문제는 랜덤하게 움직이는 점 P 문제도 있고 어떤 특정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특정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거리의 합의 최소 문제는 항상 어떻게 해줍니다?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P가 돌아다니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준 다음 직선거리, 일직선 거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하나 더, 세 번째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 누구? 임의의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가 됩니다? 직선 위에 있는 점 P가 있습니다. 그렇게 총 몇 가지? 네 가지 문제가 나와요. 근데 자, 제곱의 합의 최소 문제는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라고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일단 시작은 2차식의 최대 최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알았죠? 근데 풀이 과정을 외워주세요. 어떻게 푸는지 쉽게 푸는 풀이가 있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보자. A라는 점이 있어. x1, y1 B라는 점이 있어요. B라는 점이 있어요. x2, y2 그때 뭐 해달라? AP, BP의 합의 최소가 아니라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합의 최소를 찾아달래. 그럼 P라는 점을 뭐 해보자 우리가 x, y로 한번 잡아볼까? 그리고 나서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라는 녀석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한번 써가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지요? x-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 더하기 x-x2의 제곱 더하기 y-y2의 제곱이다. 그쵸? 그러면 동류항끼리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 x에 대한 2차항은 2, 개수가 2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누구 나와? x1 더하기 x2에 x가 나온다. 그치? 그럼 y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장할 텐데 얘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x는 얼마여야 해? 축에서 발생합니다. 얼마예요? 2분의 x1 더하기 x2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누구도 마찬가지겠네. y도 마찬가지로 y1 더하기 y2에 나누기 2겠다. 그치? 그래서 기억하세요.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 최소가 되려면 의 최소는 이 최소라고 하자. 얘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P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선분 AB의 중점에 위치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걸로 따지자면 거리의 합의 최소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얘가 중요하다고 자물쇠 때도 내가 강조했었고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 문제는 얘가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풀 수 있는 이 녀석. 알았죠? 증명을 하세요 라고 하기도 되게 좋고 그냥 계산을 하세요 라고 하기도 되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을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알았나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특정 직선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라는 것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역시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 978번 문제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자. A라는 점이 있어요. 4,A, B라는 점이 있어요. 마이너스 2,5. 그리고 X축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뭐야? P라는 점의 좌표가 뭐 위에 있어? X축. X축 위에 있습니다. 좌표 어떻게 잡아주시면 되죠? A, 0. 됐죠? 그럼 뭐 하면 돼?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그럼 뭐야? A-4의 제곱에 플러스 뭐야 이게? 1 제곱. 그리고 원래 루트 씌워야 AP인데 제곱할 거니까 루트 사라집니다. 그쵸? 김지만씨. BP는 어떻게 됩니다?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5의 제곱. 자, 계산해보자. 얼마예요? 2A의 제곱에 마이너스 8A 플러스 4A 마이너스 4A 플러스 16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25 얼마예요? 46. 그 녀석의 뭐 찾기? 미니멈 값 찾기. 이거는 짤없이 뭐예요? A는 얼마네? 2야. 끝. 됐죠? 됐나요? 2 맞나 근데? 1이네. 1이야.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결국 뭐가 되겠어? 거의 90% 서술형으로 나온다 치면은 2차식의 최소값 찾기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쓰려면 요거 쓸 수는 있어. x, y좌표가 없을 뿐 x좌표는 있잖아. x에 대해서는 그럼 항상 뭐가 나와? 중점이 나오긴 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참고는 해두세요. 어차피 이게 이 2차식의 구조 자체가 얘 빼기 얘랑 얘 빼기 얘로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값은 당연히 중점으로 나와. x좌표만 있으니까 x좌표만 중점. 만약에 y축 위였으면 0, 얼마겠어? 3이었겠지 뭐. 알았죠? 그렇게 풀 수는 있습니다. 아셨죠? 요거까지 두 개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 하나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자, 979번 별표 피해 좌표 구해보세요. 봅시다. 자, 몇 번? 979번. 요거 내가 별표 치라고 했죠. 세 점과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PA제곱, PB제곱, PC제곱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의 피해 좌표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데 우리 어디 넘어갈 거냐면 내가 지난 시간에 요 문제 다시 한번 잘 봐. 칠판 잘 봐. 1003번이랑 한번 비교해보자. 1003번은 너희들 책을 펴봐봐요.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대하여 PA제곱 더하기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에 대한 얘기. 얘도 뭐야? 세 점이 있습니다. 삼각형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PA제곱 더하기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의 값이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 문제 다른 게 있어 없어? 없다, 그치? 둘이 똑같은 얘기야. 즉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는 거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요. 맞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객관식 혹은 서술형이 아닌 단답형 문제로 나왔다면 답은 뭐가 되는 거죠? X좌표 전부 다 뭐 해주세요? 다 더해주세요. 그리고 얼마로 나눠주세요? 3으로 나눠주세요. 빠바밤. 얼마? 1. 그렇지. 뭐냐? 1, Y좌표 다 더해봐. 얼마야? 9, 3. 1,3이 답입니다. 무게중심이니까. 자,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아야지. 요거 가지고 설명해보자. 1003번. 지난번에 별표 치라고 했던 거. 세 점 ABC를 무게중심으로 하는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대하여 PA제곱 더하기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는 어떤 삼각형,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임을 증명하세요, 설명하세요. 이거 자주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돼? 결국 이 문제는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 너 왜 웃어? 자, 얘랑 똑같아. 알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줍니다. P라는 점의 좌표를 뭐로 잡아주세요? X, Y라고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해주세요? 제곱. 거리의 제곱을 구하러 가자. 루트 풀어버리면 되겠다, 그치? 그럼 어떻게 됩니다? X-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 더하기 X-X2의 제곱 더하기 Y-Y2의 제곱 더하기 Z가 왜 나와? X-X3의 제곱 더하기 이게 된다, 그치? 이 녀석이 최소가 되고 싶어. X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2차식,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 그럼 뭐 해야지? 동류항 정리해보자. X제곱이 몇 개? 3개가 나와요.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 X1, X2, X3가 묶여 있겠죠. 그쵸? 그리고 원래라면 이제 뭐 해야 돼? 3y제곱 하면서 증명 확인해야 됩니다. 뭐 썼으니까 이미 쓰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귀찮아라. 뭐 생략. 나는 생략. 너희들이 써야 돼. 그리고 나서 얘가 최소가 되도록 하려면 x는 언제? 축에서 얼마예요? 3분의 x1, x2, x3의 합. y는 얼마야? 축에서 3분의 y1, y2, y3의 합. 1대 최소가 된다. 됐죠? 그래서 뭐야?
P라는 점의 좌표는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그냥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 활용형 문제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별거 아니기는 해. 알았죠? 근데 외워두세요. 다시 말하지만 요 녀석을 물어보는 객관식형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얘는. 증명 문제는 너무 증명이 그냥 단순해서 사실은 잘 안 물어봐. 물어본다고 하면 땡큐인 거고 오히려. 오케이? 서술형 끼케야 1번 정도고 땡큐인 거고 물어보는 거는 보통 객관식 문제로 빨리 풀고 넘어가기 문제로 더 많이 나옵니다. 참고해두세요. 알았죠? 알았죠? 예. 그러고 나면 어디로 넘어가자? 우리 오늘 여기 있는 거 다 했지? 직선의 방정식 6이야. 당신인 것 같은데 정현서 씨? 자, 이거 다 기억하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냐면 좀 더 뒤로 넘어가서 내분점 외분점 넘어가서 무게중심 했고 유형 12번으로 갑니다. 누구?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는 게 나오는데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나오면 사실 세트로 나온 거 하나 더 있잖아. 누구 있었어? 기억나요? 새롭나? 파푸스 중선정리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두 개는 세트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알았죠? 알았냐고? 예, 지웁니다. 자, 파푸스 중선정리랑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대한 얘기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중학교 때 했던 성질이야. 근데 그때는 활용 용도가 생각보다 낮았었는데 이제는 정말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고요. 일단 계속하자. 파푸스는 이번에 새롭게 배우는 겁니다. 파푸스의 중선정리 또는 그냥 중선정리라고 하기도 해요. 자, 파푸스의 중선정리는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 얘는 처음 보는 거니까 증명하긴 할 거야. 삼각형이 있습니다. 근데 중선이 뭐야? 중점을 향해, 대변의 중점을 향해 긋는 선을 중선이라 불러요. 알았죠? 경우야. 자, 얘가 A, 얘가 B, 얘가 C, 얘가 D라고 할 때 자, 파푸스의 중선정리 공식이 뭐냐면 AB의 제곱 더하기 AD의 제곱은 BC부터 하자. BC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의 2배와 같습니다. 이건데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면 너희들이 사실 외우기 힘들어. 그래서 나는 보통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 그림을 그려주지. A, B, C, D 이것들이다. 알았죠? 그때 어떤 공식?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더하기 D제곱의 합의 2배와 같습니다. 이게 파푸스 중선 정리예요. 왜 그런지 증명은 좀 이따가 따로 해줄게. 얘는. 알았죠? 자, 근데 그거랑 비슷한 거 생긴 게 비슷한 거지 식이 비슷한 거는 아니고요. 관련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왜 성립한지는 중학교 때 했기 때문에 궁금한 사람들은 중학교 교재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왜 성립하는지는. 자, 각의 등분선의 성질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면 요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빵 오징어 요거. 자, 각의 등분선의 성질은요 항상 오징어가 등장합니다. 자, 얘가 A고요, 얘가 B고요, 얘가 C고요, 얘가 D라고 할 때 A 대 B는 C 대 D가 같습니다. 그 길이의 B가 같습니다. 이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입니다. 알았죠? 자, 근데 둘 다 진짜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해놔. 특히 여기서 1학년 수학만 끝낼 사람들 아니지. 수원에서도 활용용도 높습니다. 알았죠?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메인 테마는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나오는 새로운 풀이를 쓸 수 있는 문제와 그걸 쓸 수 없어서 얘를 사용해야만 하는 문제들을 구분을 너희들이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
그때 구분을 할 때 얘가 다시 한번 등장할 거고 그거 모르면은 틀리는 거죠 뭐. 알았죠?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들 특히 고1 수학은 뭐야? 고2, 고3 수학을 배우는데 가장 기초 단계다. 알았지? 어디서 또 쓰이게? 기하에서도 또 쓰인다. 졸라게 많이 쓰여요.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어이, 계속 갑시다. 그럼 얘는 증명됐고 중학교 때 했다 치고 오케이? 요 두 개의 그림 자체가 다르다는 건 알아야 돼. 각의 능분선을 그었을 때 두 변의 길이는 다릅니다. 같은 경우는 딱 하나. 언제? 이등변 삼각형이나 정삼각형일 때. 그럴 때나 작용을 하는 거지 거의 대다수의 문제들은 다릅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파푸스 중선정리 증명 한번 해보자. 파푸스 중선정리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얘들아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AB, BC, CD, AD 선분의 길이들이 나와.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나와. 뭘 도입해야 된다? 좌표 평면을 도입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파푸스 중선정리가 언제 어느 단원에 나오는지를 알면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지. 얘는 평면 좌표라는 단원에서 나옵니다. 당연히 좌표 도입하시러 가야 돼요. 알았죠? 갑니다. 얍, 얍, 얍. 여기서 보자. 점의 좌표를 내가 얘를 A, 얘를 B, 얘를 C, 얘를 O라고 해볼게. 중선 정리를 그었어요. 중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BO와 OC의 길이는 같습니다. 맞나요? 내가 그 길이를 스몰 c라고 표현을 할게. C라는 점의 좌표는 뭐예요? C, 빵. B라는 점의 좌표는 그럼 뭐겠죠? 마이너스 C, 빵. 되었니? 김지민 씨. 자, 그리고 A라는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 A, B입니다. 거기서 너네가 고개를 들어 임마. A제곱 더하기 B제곱 뭐? 선분 AB의 제곱 더하기 선분 AC의 제곱을 한번 구해봐. 여기로 치면 이 녀석의 제곱의 합을 구해봐. 그때 뭐야? 점과 점 사이의 고리 공식을 쓰면 되고 뭐가 됩니다? A 플러스 C의 제곱에 더하기 B의 제곱에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제곱이니까 풀어졌어요. 더하기 AC의 제곱 얼마예요? A 마이너스 C의 완전 제곱씩 더하기 B의 제곱. 다 더합시다. A제곱 몇 개? 2개. C제곱 몇 개? 2개. B제곱도 몇 개? 2개. 플러스 2AC, 마이너스 2AC. 다 사라지네. 2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요. 대현이. 그 다음에 누구? 요거. 여기는 이 길이나 둘 다 C. 똑같다, 그치? 자, 그럼 어떻게 돼? BO 더하기 AO라고 부를게. BO의 제곱 구하러 갑시다. 얼마예요? C제곱. AO의 제곱 얼마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아, 어떤 관계 있네? 얘를 2배 하면 제가 됩니다. 알았죠? 따라서 성립.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됐니? 오케이? 증명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나중에 수원, 수투, 확통 등의 기하 등에서 활용 많이 되니까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각의 능분선의 성질 문제 조금만 풀고 잠깐 쉬자. 아이고 왜 이렇게 졸려하냐 미친 자들아. 잠 깨세요. 잠. 1007분으로 갑니다. 방금 내가 5분 전에 내가 지금이 시험 기간이야 라고 했는 것 같은데 시험 기간에 왜 이렇게 졸아? 웃어? 실감이 안 나지? 그치? 너희들은 1, 2주 전에 시험이 끝났거든. 실감이 안 나지? 현실이야. 지금 어떡해. 야, 여름방학 때 너희들 죽어나겠다. 여름방학도 아닌 것이 여름방학이라고 있어가지고 괜히 10일 동안 안 가다가 괜히 후유증만 발생하는 거 아니야, 너네? 한 10일쯤 되잖아. 오, 길다. 보통 12일, 9일 이런 학교들도 많은데. 일요일까지 다 쳐서 그렇구나. 여보세요들, 여기 보세요. 그림에 뭐 등장했어요? 각의 등분선 오징어가 등장했습니다. 맞죠? 그럼 사용해야죠. A의 좌표 1,5 다 있네. 1,5 B라는 점의 좌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AC의 제곱 뭐래? C라는 좌표 5,2 AB, AC의 길이들 다 구할 수 있다. 맞니? AB의 길이 구해보자. 얼마요? 25 더하기 암산이 안 된다. 25 더하기 12의 제곱 144. 더해주면 얼마야? 169. 얼마예요? 13.
AC의 길이 찾으러 갑시다. 뭐요? 4, 3, 5. 됐죠? 네. 예. 그러면 이제 13대 5. 어머, 뭐가 나왔네? 길이 B가 나왔네. 그러면 누구? D라는 점의 좌표를 찾아보세요. D는 뭐야? 뭐야? 내분이잖아, 내분. D의 좌표를 찾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다? 선분 BC를 13대 5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도 되고, 점의 좌표를 내분점의 좌표 공식을 사용을 해서 구해도 되고요. 또는 그림에서 찾아가는 거지. 여기 뭐 얼마만큼 변했니? 얼마만큼 변했니? 이런 거 확인해가지고. 그치? 어머.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요. 됐죠? 잠깐만. 으쌰. 네. 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오징어 등장하면 저거 까먹지 마세요. 알았죠? 쌤은 수학 상이 너무 기본 문제들밖에 없어. 그래서 사실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서 사실은 너희들 마플 빨리 넘어가야 돼. 그래야 너희들 지금 학교 시험 대비가 빨리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서두를게요. 알았죠? 잠깐 쉬었다가 잠을 깰래? 네. 알았어. 쉬었다가 자취하고 나서 바로 직선으로 넘어갈게요. 자, 어디로 가냐? 가계 동사 아닌데 했는데. 자취. 얘들아, 자취의 방정식 꼭 정리해둬야 됩니다. 도형의 방정식에 어떻게 보면 모든 단원들마다 항상 나오는 녀석. 직선에서도 나오고 원에서도 나오고 기하에서도 나오고 그냥 계속 나오는 녀석. 수원에서도 나오고 수투에서도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그냥. 자취의 방정식 지금 한번 정리할 테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자, 자취의 방정식은 조건, 시기, 그때 방학 때도 했었어. 조건, 시기 주어지는 경우가 존재하고요.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움직이는 점이 등장할 때가 좀 어렵죠. 근데 그거는 지금은 할 거는 아니고 다음에 다시 할 건데, 한 번 더 정리할 건데, 오늘 나오면 다시 해버릴 거고. 근데 조건식이 등장을 합니다. 조건식이 등장하는 형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3개로 갈라져요. 근데 하나야, 결국에는. 하나인데 요 2개는 좀 독특한 경우라서 따로 정리를 해주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야? 기본형. 자취의 방정식은 항상 무엇을 만족하는 점 P라는 것의 자취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지? 자취를 그리는 점이 등장을 하면 그 점의 좌표를 x, y로 잡아주세요. 자취를 그리는 점을 x, y로 잡는 거야. a, b로 해도 되고 p, q로 해도 되는데 x, y로 해야 너희들이 알아보기 쉽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데 그 x, y를 가지고 이 식을 뭐예요? 표현을 하세요. 만족해야만 하는 그 녀석을 x와 y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해주면 뭐가 되죠?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치? 기억나나? 방학 때 했던 거. 1010번 한번 가보자. 점 P가 움직이는 점이 등장을 해버리네. 잠깐만, 이러면 안 돼. 여기 있다. 1011번 가자. 자, 1011번 거 봅시다. 두 점 AB에 대하여 PA 제곱 마이너스 PB 제곱이 3이다 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취. 오케이. 뭐야? 자취를 그리는 점 P가 등장했다. 그치? 그러면 P라는 점의 좌표를 뭘로 잡아주세요? X, Y로 잡아주세요. 그럼 그 P는 어떤 것을 만족시키는데? 이 식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이 식을 X와 Y로 표현만 하세요. 그럼 정리하면 답이야 라고 했었잖아. 그치? 갑시다. P, X, Y, A까지의 거리의 제곱을 찾아보세요. 제곱이니까 루트만 안 쓰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요렇게 식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혹시 모르니까 부호 조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괄호로 묶어두자. PB 제곱 뭐예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맞니? 그러면 이 녀석이 는 얼마? 3입니다. 좌변 정리 좀 할 건데 전개할 때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사라지겠다. 그치?
그럼 누구? 1차항과 1차항, 상수항과 상수항만 찾자. x에 대한 1차항 얼마예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x를 뺄 거야. 플러스 6x. 얼마? 플러스 4x. 되었니? y에 대한 1차항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y를 뺄 거니까 플러스 4y. 플러스 2y. 되었니? 상수항 갑시다. 1 더하기 1 마이너스 9 더하기 4 13 는 3. 그럼 뭐야? 끝났네? 뭐가 끝났어? 넘어오면 4x 더하기 2y 마이너스 14 됐죠? 2x 더하기 y 마이너스 7이 얼마예요? 0이에요 하면은 답이 나온 거예요. 이게 답이야. 됐지?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치? 이렇게 됩니다. 알았나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자취는 딱 한 번만 제대로 해두면 돼. 요 두 개는 할 때마다 다시 계속 외워줘야겠지. 근데 요 녀석 하나랑 요 녀석 하나는 진짜 딱 한 번만 잘 해두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너희들이 직접 한번 해볼까? 몇 번? 1012번 기기. 답 나왔나? 12번. 예, 갑시다. 2,4, 4,1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또 뭐야? 자취의 방정식을 그리는 그 점의 좌표를 뭐라 잡아줍시다? x, y라고 잡아줍시다. 그러면 x와 y가 뭘 만족해야 돼? 오케이. A라는 점으로부터 B라는 점으로부터 이 거리가 같다. 만약 이 점을 P라 부른다면 AP는 BP. 그거 쓰라는 얘기다. 그치? 맞지요? 뭐 쓰고 갈까? AP는 BP. 자, 그럼 뭐야? AP, BP의 식을 세워보자. 어떻게 됩니다? 루트 A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 뭐예요? X-2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Y-4의 전체 제곱에 루트는 루트 뭐야? X-4의 제곱에 더하기 Y-1의 제곱. 자, 그럼 이거 풀 때 어떻게 해도 돼? 양변 루트 풀어줘도 된다. 그치?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제곱은 제곱입니다라 해도 상관없다. 알았죠? 예. 그럼 뭐예요?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똑같이 사라지네. 그럼 남는 것만 쓰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y 더하기 상수항 얼마예요? 20. 내 나이가 나오네요. 여기는요.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y 더하기 16, 1. 얼마? 17. 콧방이 누구야? 그럼 넘어가면 뭐예요? 4x. 넘어가면 뭐예요? 마이너스 6y. 넘어가면 뭐예요? 플러스 3. 그게 답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직선의 방정식을 제대로 배우고 나면 사실 그렇게만 풀어야 되는 거는 아니야. 자취는 있잖아.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경우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다만 너희들이 구분을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야. 일단 요 풀이는 모든 문제에 적용이 가능하니까 일단 최후로 밀어놓고 사실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빠릅니다. 지금은 할 수 없겠지만 직방을 배우고 나면 할 수 있기는 해요. A, B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의 자취. 대표적인 건 누구 있어? 중점. 그치? 중점을 지납니다. 그리고요. 거리가 여기서도 같아지고요. 거리가 여기 있어도 같아집니다. 그런 점들. 어떤 거 있어?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그래서 A, B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찾고 수직이다 라는 기울기, 중점의 좌표를 지난다 라는 거, 그 두 개 이용하면 답 나온 겁니다. 알았죠? 그렇게 의미로 접근하는 방식도 있기는 해요. 모두 다 그렇게 풀리는 건 아니라서 이 풀이가 기본 풀이긴 하지. 식으로 접근하는 풀이. 알았죠? 그런 것들 정리하는 거야. 이 두 개는 반드시 외우세요 하는 거. 하나는 누구 있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어? 중선, 각의 이등분선의, 아닌데,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이거. 아까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었고, 얘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 그거 하나 더 있다. 알았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몇 번? 1010번은 너희들이 먼저 풀어봐. 얘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설명 안 할게요. 먼저 풀어보고 나서 다음 시간에 까먹을 것 같은데 애들이 허는 말을 안 할 것 같고 현서도 말을 안 할 것 같고 리은이 시우 둘이 1010번 옆에다가 설명이라고 써놔. 그리고 요거 움직이는 점 이거 설명해 주기로 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알았죠?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알았지? 네, 다음 시간에. 허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서 안 되겠어. 맨날 물어보면 허. 절대로 등 돌리고 질문하면 안 되는 허. 갑시다. 그럼 어디로 갑니다? 다음 직선의 방정식으로 가볼게요. 현서도 비슷하고. 네. 자, 직선의 방정식으로 합니다.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질 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자 갑시다.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은 사실은 처음 시작하는 녀석은 뻔해요. 여기서 세부적인 유형들 몇 가지가 중요한 거지, 직선의 방정식의 개념 자체가 어렵거나 한 거는 아니잖아. 그치? 직선을 하나로 결정짓는 요소는 상민씨 무엇이었다? 기억나나? 그래요. 한 점의 좌표와 누가 주어질 때 방향. 그 방향이 지금 평면 좌표를 배운 수학 상에서는 기울기로, 저기 기하라는 과목으로 넘어가면 벡터로 표현을 하세요 라고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게 일단 필요 없고 지금은 뭐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면 하나의 점의 방정식이, 아니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지는 거다. 그치? 어떻게 돼요? A, B라는 점을 지나세요. 기울기가 m이 되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세요. 뭐예요? m 곱하기 x 마이너스 a 플러스 b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리고 하나 더, 이거 대신에 다른 게 주어지면 안 되나요? 상관없어.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한 점의 좌표 x1, y1을 지나세요. 또 다른 점의 좌표 x2, y2를 지나세요. 그걸 가지고 직선 만들 수 있죠? 뭐 해주시면 돼요? 결국 기울기 찾아야지. 기울기가 뭐야? x2-x1분의 y2-y1으로 기울기를 찾은 다음 지나는 점의 좌표는 아무거나 하나 사용을 하면 됩니다. 맞나요? x2를 썼으면 y2로. 그렇게 직선을 하나 결정하기도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좀 독특한 거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나? 점은 점인데 뭐가 주어질 때?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질 때. 기억나? 그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뭐였죠? a분의 x, b분의 y는 1이에요 라는 직선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는 아니야. 그래서 굳이 몰라도 상관없고, 모른다고 하더라도 오래 걸리는 것도 크게 아니기는 해. 요거 쓰면 생각보다 금방 빨리 나와. 알았죠? 그래서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가끔 가다가 거꾸로 가는 문제가 있어. 직선의 방정식을 주고 나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이런 거 할 때 그때 좀 빨리 하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런 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참고 좀 하시고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는 내가 굳이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뭐 일단 해보자. 1013번 뭐예요? 오케이.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거다, 그치? 자, 뭐야? 한 점을 지난데. 근데 그 점의 좌표를 그냥 고지고대로 주진 않지. 뭐 꼭 내분점, 외분점 섞어가지고 중점의 좌표를 찾으세요다, 그치? 얼마예요? 1,4. 그럼 답은 뭐예요? y는 2에 x-1 플러스 4. 됐죠? 자,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그럼 이거 이렇게 찾지 마. 어떻게 찾으면 돼? 어차피 직선은 1차항과 상수항으로 이루어집니다. 맞죠? 그러면 1차항 x의 개수는 뭐가 됩니다? 기울기가 돼요. 그럼 뒤에 붙는 상수는 y절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냥 상수항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1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1 넣으면 얼마 나와? 2가 나오고 있지. 그럼 뭘 더해주면 돼? 2. 이렇게 갈 수 있겠지. 지금부터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왜? 그래야 수원에서 수열이 쉬워집니다. 알았죠? 그리고 그 답 자체도 빠르기도 하고. 알았지? 그러니까 뭐 하면 된다고? 기울기가 2네요. y는 2x. 1 넣으면 4 나와야 돼. 오케이, 2 더하자. 끝. 이거라고. 알았니? 네. 자, 그러면 옆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직선의 방정식 오늘 좀 슬슬 마무리해보자. 그래서 유형 15번 두 점이 주어질 때 이거는 뭐 하시면 돼요? 결국 기울기 찾으세요 라는 얘기다, 그치? 직선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원씨 뭐 찾아야 된다고? 한 점만 있으면 되는데 두 점이 주어지면 그 두 점 가지고 뭐 하세요? 기울기 찾으라는 얘기다, 그치? 다른 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1023번 답 얼마? 1023번 답 얼마? (1023번) 답 얼마? 현재 답 얼마? 8. 그렇지. 뭐예요?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 직선의 방정식이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다. 그치? 근데 3, 4분면을 안 지난대. 1, 2, 4, 4분면만 지난대. 그러면은 직선이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야? 이거. 그러면 여기가 어디야? A. 여기가 어디야? B. 근데 넓이가 얼마야? 4. 답은 얼마예요? 8 되겠네. 8. 2분의 1까지 붙였을 때 4니까. 됐니?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 이거 안 보면은 함부로 A, B는 8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쵸? 3, 4분면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이 문제가 뭘 지나지 않아? 1,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였다면 그럼 똑같구나.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데? AB의 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이 되겠지. 그치? 왜? 2, 4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X절편, Y절편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2, 4분면 안 지나고 싶어.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잖아. 넓이를 만들긴 만들어야 되고, 그치? 그럼 뭐야? 얘가 A, 얘가 B. 길이는 뭐예요? A. 길이는 뭐예요? 마이너스 B. B 자체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가 양수다, 그치?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AB. 그게 얼마야? 4. A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알았지? 그것만 조심하면 사실은 이거 외우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위험해. 공식을 제대로 안 외우고 자꾸 AB가 넓이를 구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나는 잘 안 썼어, 예전에는.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쓰기 시작한 거고, 나는. 몇 년 전이 옛날이 아니네. 자, 갑시다.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요. 옆으로 넘어갑시다. 몇 번으로 가냐면 1024번. 자, 세 점의 좌표를 주고 나서 그 녀석이 뭐 하세요? 한 직선 위에 있으세요. 정호야, 기억나나? 세 점이 한 직선의 위에 있다. 어떻게 풀어달라고 했었지? 기억이 안 나. 나 답을 말한 줄 알고. 기울기가 같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쵸?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려면 너희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두 개를 가지고 방정식을 찾아. 근데 직선의 방정식이 위에 뭐가 있도록? A가 있도록 이렇게 풀고 있단 말이야. 나중에 한 2학년쯤이나 1학년 2학기쯤 되면. 근데 그거 아니야. 이거 나중에도 자주 나오는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세요라고 하면 그 세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으세요. 기울기를 찾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직선은 한 직선 위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A라는 점의 좌표와 B라는 점의 좌표를 가지고 일단 뭐 했어? 기울기를 찾았지. 근데 B라는 점을 이용을 하고 C라는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가 같도록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돼? C라는 놈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 기울기가 같으세요 하면은 결국 뭐가 돼? 한 직선밖에 안 만들어져. 그래서 기울기끼리 비교해서 같아지도록 하면은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기왕이면 계산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K를 2번 쓰는 것도 뭐 크게 상관없긴 한데 내가 만약에 너희들이라면 이거 가지고 기울기 찾고 이거 가지고 기울기 찾아서 같다라고 하게 될 것 같기는 해. 나는 K는 좀 비교적 한 번만 쓰이려고. 분모든 분제든 한 번만. 알았죠?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다. 성민 씨 됐나요? 예.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 나오지. 몇 번? 유형 18번. 자, 조금 빨리 진행을 했는데 너무 좀 기본 유형들이 너무 많아서 좀 빨리빨리 진행했어. 유형 18번도 사실은 설명을 자세히 하고 천천히 해야 되고 그런 유형은 아니야. 사실 외우는 거지, 어떻게 보면. 자, 근데 도형의 넓이를 분할하는 직선,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에 대한 얘기는 있잖아. 사실 좀 나중에 더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냥 자세히 내가 지금부터 정리해서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문제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크게 기억나나요? 다들 새롭구만. 아하. 자,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어떻게 있었냐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날 거예요. 하나는 원과 같이 또는 직사각형과 같이 또는 정N각형 같이 대칭형을 띠는 도형. 두 번째는 삼각형과 같이 대칭형이 아닌 도형. 삼각형 하나지 뭐. 자,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면 원은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랬어? 중심을 지나면 자동으로 넓이는 2등분 됩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 나오죠. 원의 중심 찾아가지고 그거 지나도록 해봐. 이게 원을 2등분 합니다. 이거예요. 맞나요? 자, 두 번째 직사각형은요. 두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 다른 말로 무게중심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긋더라도 2등분 합니다. 다르게 긋더라도 어디에 위치하더라도. 알았죠? 자, 그럼 얘는요. 여기도 무게중심을 찾아요. 그리고 2등분 슉 해버리면 넓이가 2등분이 됩니다. 이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게중심. 원은 근데 무게중심을 안 하고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죠. 그 녀석들 지나면 2등분 됩니다. 자, 근데 몇 번? 삼각형. 몇 번이 아니라 삼각형. 삼각형은 어떻게 풀어야 돼? 얘는 한 80%, 70% 정도의 문제는 항상 한 꼭지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 직선이 이 넓이를 2등분 하려면 뭘 지나야 된다? 그렇지. 맞은 대변의 중심, 즉 중선이 되도록 하면 돼. 근데 선생, 무게중심이라는 게 지난번에 중선들의 교점이라면서 그러면 어느 한 중선 위에 무게중심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무게중심 지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위험하다 그랬지. 요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라고 하면은 맞기는 해. 무게중심을 안 지난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얘네들처럼 항상 무게중심을 지납니다 라는 얘기는 아니거든.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경우를 내가 참고하세요 라고 했었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예전에 고등학교 때 틀렸던 기억이 나서 그래. 뭐 모의고사 때였던 것 같은데 어떤 녀석이 하나 더 있냐면 저 점을 지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생긴 삼각형을 준단 말이야. 말 그대로 선을 어떻게 주기도 하고 선을 요런 식으로 그냥 이상하게 삐딱하게 지나가게 하도록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기도 하고 뭐 한 모서리와 뭐 하도록 평행하도록 주는 경우도 존재하거든. 그럼 지금 너희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평행경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 무게중심 지나면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무게중심을 지나는 경우를 한번 예시를 들어봐. 무게중심을 지납니다.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넓이가 몇 대 몇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근데 그때 몇 대 몇? 2대 1. 내분하는 거 알지? 무게중심의 특징. 그래서 이게 평행하다 보니까 닮음이 되는데 닮은 비가 2대 3이야. 넓이가 4대 9가 된단 말이야. 넓이가 2등분 되는 게 아니라 4대 5로 쪼개져요. 알았죠? 그래서 무게중심 지나면 2등분 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 알았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세요? 어쩔 수 없어. 전체 넓이를 구하세요. 그리고 이 넓이를 너희들이 직접 구하세요. 그 넓이가 정말 절반이 되도록 그냥 가중제적으로 만드는 거야. 알았지? 그 방법 말고는 답이 없어요. 알았지? 그래서 무게중심이라고 기억하지 말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자? 맞은편 대변에 뭘 지나야 된다? 중점을 지난다 라고 기억합시다. 알았죠? 요거. 그러면 상민 씨 몇 번으로 풀어보냐면 재미없어.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은 기분이야. 27번 풀어보세요. A를 지나는 직선 L이 삼각형을 2등분. 오케이. 이거 다 같이 삼각형을 2등분 합니다. 분명히 평행한지 한 점을 지나는지 잘 봐야 되는데 지금은 A를 지난다 그랬어. 그러면 그 직선 L은 L도 지나지만 A도 지나지만 누구도 지나야 돼? BC의 중점의 좌표 찾아야지. 그치? 중점의 좌표 얼마예요? 4, 마이너스 2. 그럼 직선 L의 방정식은 뭐가 됩니다? A도 지나고 중점도 지나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뭐 해주면 되겠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뭐 해주면 되겠네? 기울기 찾고 한 점 지난다 해서 직선의 방정식 찾아주면 되겠네. y는 기울기 둘이 뭐예요? x가 3만큼 커졌습니다. y는 6만큼 작아집니다. 몇 콤마 몇을 지나요? 1,4를 지나요. 됐죠? 는 뭐예요?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6 되니? 이게 답이겠죠. 답 맞니? 이렇게 나온답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직선은 어때? 너무 쉽다, 그치? 막 나가는 것 같긴 한데 미안해. 훗. 그럼 이제 어디로 갑니다? 자, 정말 중요한 녀석 등장하죠. 유형 21번, 유형 20번, 유형 22번 별표. 3개 다 별표. 유형 20, 21, 22. 19번은 중딩 거라서 안 합니다. 유형 20, 유형 21, 유형 22. 요 3개 정말 중요한데 재형아, 유형 20번의 이름을 불러볼래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 정점, 여기서 말하는 정점은 어느 한 고정된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는 얘기다, 그치? 그 다음 박재영 씨, 유형 21번의 이름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 방금 배운 거를 활용 한번 해보자. 그냥 뭐 똑같은 얘기고. 유형 21번 박재영 씨 뭐로 돼 있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요게 별표지 사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 중요한 22번을 하기 위해서 유형 20번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자, 유형 22번 33번 문제 보면은 너희들 뭐가 떠오르니? 직선 어쩌고 저쩌고 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날 때. 이 문제에서 좀 한눈에 좀 눈에 띄게 보이는 녀석 뭐가 있어? 어떤 말? 뭐라고? 그렇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그리고 내가 했던 말 중에 직선에서 기억나는 거 있지 않나? 이번 시험 대비 때도 어떤 학교 거 풀리다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거 직선에서 사실 했었어야 되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 건 좀 사실 부당한 것 같기는 해 라고 했었는데 뭐 작년인가 재작년 기출문제니까 풀리긴 했었던 거. 뭐게?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라는 말처럼 미지수 k를 포함하고 있는 직선은 저런 말을 안 해도 너희들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었어. 기억나요? 다시 미지수 하나를 포함을 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항상 그 미지수 하나에 대해서 묶어가지고 그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즉 이 문제로 치면 누구를? P를 안 말해도 말하지 않아도 항상 찾아줘야 돼. 알았니? 알았죠? 아하! 예. 자, 그러면 일단 지금은 연습용이니까 풀어보자.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에 대한 얘기처럼 들린다, 그치? 그럼 뭐 해줘야 돼? k에 대해서 뭐 해줘야 돼요? 내림차순 정리. k의 개수에서 2x 얘는 뭐야? 플러스 y 얘는 뭐야? 플러스 3. k가 없는 녀석은요? 플러스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 요거다, 그치? 이거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겠다. 마이너스. 요거다, 그치? 맞니? 예. 그때 어떻게 해주세요?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처럼 풀고 싶은데 우변에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어. 으악. 그러면 k의 개수인 얘는 뭐 해줬어요? 0으로. 얘는 뭐 해줬어요? 0으로 만드는 거. 그게 항등식에서의 풀이였잖아. 양변에 있는 동류항 정리하듯이 k의 항과 k가 없는 상수항 두 개의 개수를 맞춰주는데 우변에 빵밖에 없어요. 모든 개수들이 다 빵. 그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맞나요? 예. 그럼 뭐야? 2x 더하기 y 더하기 3이 0이 되도록 하는, 그리고 마이너스 x 더하기 2y 마이너스 4가 0이 되도록 합니다.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둘이 뭐 해봅시다? 연립해봅시다. 뭐 해주세요? 위에 거 2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 밑에 거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y 마이너스 8는 0. 숨차. 둘이 더해봅시다. 얼마예요? 5y 마이너스 5는 0. y는 얼마예요? 1이에요. y가 1이니까 쏙 대입해주면 x는 뭐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2 맞지? 마이너스 2. 그러면 항상 지나는 점 P가 나온 거예요. 몇 콤마 몇? 마이너스 2,1. 이거 K라는 미지수를 포함을 하고 있는, 미지수 하나를 포함을 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등장하면 그 녀석으로 묶어서 항상 지난 점을 찾아주세요. 안 시켜도 자동입니다.
그 자동을 만들어 주기 위한 유형인 거지. 이게 하나의 문제는 아니야. 알았지? 그렇게 접근해줘야 된다. 받아들여줘야 돼, 얘를. 알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몇 번 풀어보냐면 35번 풀어보세요. 몇 번 하라고 했어, 내가? 35? 35. 자, 합시다. 야. A, B가 직선 위에 있을 때 직선 블라블라는 항상 점 지난다. 자, 항상 지난 점을 마지막에 찾아야 되는데 미지수가 몇 개야? A, B 두 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니야, 그치? 우리 항상 지난 점을 찾기 위해서는 뭐 미지수 하나로 표현되어 있어야지. 그 하나로 바꿔주는 A와 B의 관계식을 어디서 찾아주면 돼? 여기서 찾아주면 되네. A-3B 뭐야? 플러스 1이 얼마예요? 빵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3B-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3B-1을 A 대신에 숑 집어넣어주게 되면 3B-1에 뭐야? X 마이너스 B Y 아이고 마이너스 2는 빵. 그럼 뭐야? 이제 B로 묶어주는 거지. B로 묶어주게 되면 뭐요? 3X-Y B가 없는 것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게 0이 되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모든 항의 개수가 얼마? 둘 다 0이 되도록 하자. 여기에서 x는 뭐가 나옴? 마이너스 2가 나옴. 여기에서 넣어주면 y는 뭐가 나옴? 그렇지, 마이너스 6이 나옴.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p, q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p가 얼마? 마이너스 2, q가 얼마? 마이너스 6.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8. 이렇게 푸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다. 그치? 이것을 만족시키는 것에 대하여 이 문제랑 뭐가 달라? 우리 이번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그거 많이 풀었었잖아. 어떠한 식을 만족하는 A와 B에 대하여 최대값, 최소값도 있었고 항등식 문제도 있었고 그거는 똑같아. 근데 그 항등식 문제가 직선의 모양으로 바뀌어 있는 것뿐이에요. 그냥. 알았죠? 네.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가자. 화장실이라도 갔다 오고 물이라도 좀 드세요.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 보자. 36번 문제로 갑니다. 자, 두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만나도록. 자, 요 유형 자체는 정말 자주 나와요. 유형 20번은 뭐라 그랬어? 그냥 대놓고 항상 지나는 점을 찾으세요는 문제 아니라 그랬지. 21번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그냥 연습 단계였던 거야. 문제가 아니라. 알았지? 실제 문제는 36번 같은 데서 나옵니다. 뭐예요? 두 직선이 등장하는데 한 직선이 뭘 가지고 있어? 미지수 m 가지고 있네. 그럼 자동으로 너희들은 뭐 합니다? m으로 묶어서 한 점을 지나는 거 반드시 찾아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맞나? 맞다. 알았죠? 그러면 얘는 항상 무슨 점을 지나? 마이너스 1, 1을 지난다. 그치? 어떻게 찾은 거야? m으로 묶었고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 점을 나는 찾아놓고 시작을 하고 싶은 거니까 m에 대한 1차항과 m이 없는 상수항을 뭐 해주세요? 모두 다 0으로 맞춰주세요. 맞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분명히 마이너스 1, 1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m 어디에 붙어 있어? x 앞에 붙어 있네. 기울기가 몰라 라는 얘기다. 그치? 맞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직선은 뭐예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어떤 거? 요렇게 생겨있는 직선이고 얘가 너무 넓은데 마이너스 2 뭔 개소리야? 2 맞지? 그래요. 요걸 이렇게 생긴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은 뭐예요? 마이너스 1, 1을 지나는데 그치? 기울기를 몰라서 여기서 얘를 중심으로 뭐 하고 있는?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 직선입니다. 맞죠? 근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되고 싶대? 1사분면에서 만나고 싶대. 그러면 2, 0을 지나는 순간과 0, 1을 지나는 순간에 그 사이 범위에서 뭐가 됩니다? 1사분면에서 만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m 기울기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때의 기울기와 이때의 기울기를 찾아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기울기 얼마예요? x 값이 3만큼 증가할 때 y 값은 1만큼 감소합니다. 뭐라고? 3만큼 증가할 때 1만큼 감소합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었고요. 여기서의 기울기는 얼마지? 1만큼 증가할 때 1만큼 증가하니까 1이었어요.
m의 범위는 뭐가 됩니다? 그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m의 범위 다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 되었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때 사용을 하는 거라고. 유형 20번은. 알았지? 직선이 하나 등장했는데 미지수 하나 포함을 할 때. 알았죠? 20분? 오늘은 여기까지라는 말은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유형 22번까지 할게. 알았죠? 바로 옆에 있어. 그럼 여기서 끝나. 알았죠? 여기까지 할 거고 유형 22개. 22개가 숙제니까 몇 개밖에 안 돼? 80개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된다, 그치?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내가 서울에서 가르칠 때는 숙제가 일주일치 숙제가 250문제씩 됐었어요. 80문제면 굉장히 참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평생 참아주세요. 자, 진도 더 나갑니다. 자, 아무튼 계속 갑시다. 그러면 어디야? 지금 현서 학교 어디 나가고 있어, 진도? 직방 끝났지? 그건 아니야? 다행이다. 우리가 빠르냐? 평면 좌표 하고 있어? 생각보다 그 뒤에 천천히 나가네. 이번 주에 따라잡겠지?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원방 이동을 끝내버리자. 어때요? 정말 좋죠? 갑시다. 농담이고 다음 주에 원방 끝내놓고 상황 보자. 진도가 원방 넘어서 나가는 학교가 만약에 동아고밖에 없으면 동아고 현상은 따로 수업 내가 해주고, 너희들은 그거 끝나고 나서 여름방학 즈음 해서 조금 여유 있잖아. 그때 뭔가 특강을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좋은데 특강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올지는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되면 그때 뭐 수학상 마무리 지으면서 그거랑 연관성 있는 어떤 특정 내용 잠깐 좀 하고, 이제 가우스랑 절대값 할 거거든. 그것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갈게요. 가우스 함수 그래프랑 절대값 함수 그래프 나한테 배운 적 없지? 아마 내가 안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 가우스? 그래프를 배운 게 아니라 식을 계산하는 걸 배운 거 아니야? 그건 말고. 그거는 아니고. 그래프 그리는 거. 아무튼 다시 해줄게요. 근데 한 번 들어놓으면 기억해야 된다. 가우스랑 절대값은. 앞으로 너희들이 고3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더 안 해줄 거야. 알았죠? 와닿지 않지? 자, 그럼 어디로 갑니다? 일단 하나 유형 풀고 가자. 유형이 아니라 한 문제. 38번? 9번. 뭐 할래? 38번 할래? 39번 할래? 38번. 38번? 오케이. 38번과 40번 두 개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직선이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과 만나도록 하는 M. 자,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 판단해야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이 미지수 m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 하세요? m으로 묶어서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안 물어봐도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라고 했었고, 그치? 그래서 얘가 0이 되도록 하세요. x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얘가 0이 되도록 하세요. y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입니다. 그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m이라는 놈이 방금 앞에 풀었던 문제처럼 이 직선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m은 어디 붙었어? x 앞에 붙었다, 그치? y 넘어갔다 생각하면 뭐네? 바로 기울기다, 그치? 근데 가끔 이런 문제도 있다. 요거. 그럼 m의 의미는 뭐예요? 마이너스 m이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거 보고 따질 때 조심해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지금은 m이 기울기예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뱅글뱅글 돌리는데 저 사각형과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기울기가 제일 작을 때부터 기울기가 제일 클 때까지 그때의 기울기와 그때의 기울기를 찾아서 만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그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찾는 거지. 알았죠? 그럼 가장 작은 값일 때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3, 1을 지날 때 기울기 얼마예요? 5만큼 증가하고 2만큼 증가하고 5분의 2예요. 최대값 찾는 거야? 젠장. 아무튼 다 찾자. 얘는 뭐야? 1,2. 요거 3, 요거 3. 3분의 3. 얼마? 1일 때.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기울기인데 마지막에 뭐 따져야지? 등호 조건 따져야지.
됐죠? 만나기만 하면 되니까 이 점을 지난 것도 만나기는 만난다. 그치? 그래서 m의 범위를 찾아주면 5분의 2보다 크고 나왔고 1보다 작고 나왔다. 일단 이 문제의 답은 1. 요것만 찾으면 끝난다. 알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누구? 마지막 유형 22번 남았어요. 아, 40번도 풀라고 했어 내가? 아, 내가 문제 풀라고 해놓고 잡소리를 많이 했네. 미안해. 세 점 A, B, C 이걸 풀고 마치는 게 아니야. 그럼 유형 22번 하고 마칠 거야. 자, 세 점 1, -2, B 4,0, C 0,1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직선의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세요. 삼각형의 넓이 이등분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다. 그치? 뭐 아무런 직선이 존재할 수도 있고 한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혹시 이 미지수 m을 가지고 표현을 해봤을 때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저 세 점 중 하나라면 문제 되게 쉬워지는 거지. 알았죠? 그거 판단해야 돼. 그래서 m을 묶어봅시다. x-1에 더하기 y 플러스 2가 되어요. 자, 그럼 뭐야? x는 1, y는 마이너스 2. 뭐네요? 1, 마이너스 1자입니다. 뭘 지나네? A라는 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치? 그러면 누구를 지나주면 돼? 추가로 BC의 중점을 찾아주면 되겠네. BC의 중점 얼마예요? 2,1.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지납니다 라는 얘기니까 M값 찾는 거는 쉽다. 그치? 오케이? M 뭐야? X의 개수라고 해서 또 기울기 하지 말고 마이너스 기울기다. 그치? 플러스 Y니까 넘어가면 알았죠?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 얼마야? 1분의 3. 그게 뭐? 마이너스 M. M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마지막 유형 22번 남았습니다. 얘는 뭐예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자, 방금 한 거랑 유사합니다. 방금 한 거랑 유사한데 그 중에 누구랑 유사하냐면 유형 20번. 자, 유형 20번 문제를 다시 한번 잠깐 칠판에 써줄게요. 2k-1에 x 더하기 k 플러스 2에 y 더하기 3k-4는 0입니다. 얘는 어떠합니다?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면서 k로 묶어줬었다. 그치? 그럼 묶은 거 다시 한번 써보자. 2x 플러스 y 플러스 3에 k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 자, 이 녀석은 뭐였다고? 실수 k에 관계없이 항상 무엇을 지난다? 점의 좌표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풀어달라고 했었지? 어느 한 점을 지난다 라고 했는데 그 점이 어떤 점이야? 2x 더하기 y 더하기 3이 0 마이너스 x 더하기 2y 마이너스 4가 0을 연립해서 찾은 점 맞니? 근데 이 녀석이 뭐야? 직선이잖아. 얘도 뭐야? 직선이거든. 뭘 했어? 연립을 했어. 연립해서 만든 점은 무슨 점이야? 경우야, 무슨 점이야? 접점이 접점이 왜 나와? 교점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읽어주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얘가 0, 얘가 0인 직선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뭐야? 이런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있는 이 직선을 가지고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거꾸로도 갈 수 있겠네. 그 거꾸로 가는 게 유형 22번이에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으면 첫 번째 녀석 그대로 쓰고 두 번째 녀석 그대로 써서 둘 중에 한 군데다가 k를 곱해주고 는영을 붙여주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41번 문제는 어떻게 푸시면 되죠? 두 직선의 교점과 4,-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일단 요 점은 아니야. 요거는 빼고 나머지 한번 생각해봐. 두 직선의 교점
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찾아주는 거야? 공식을 쓸어 갑니다. 저기 뒤에서 했던 거 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 어떻게 해달라고요? 한 직선에 는 0을 떼고 식을 그대로 하나 써주고요. 두 번째 직선도 는 0을 떼고 식 그대로 하나 써주세요. 그리고 나서 둘이 더 할 건데 둘 중에 한 군데 뭘 붙여달라고? K를 붙입니다. 어디다 붙이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라고 방학 때도 했었고 방금도 얘기했던 거예요. 다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으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으면 그 두 직선에서 는 0, 는 0을 떼고 만든 두 식을 한 군데다가만 K를 붙여서 더하면 는 0입니다. 알았죠? 그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지수 K 때문에 이거 구할 수 있는 상황, 못 구하는 상황? 못 구하는 상황. K 하나 구해야 돼.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4,-1을 지납니다. 를 가지고 K를 찾아주는 거예요. 알았죠? 4,-1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K 나오고 K가 나오면 다시 그 K 대입해서 전개하면 답입니다. 알았죠? 그렇게 푸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겠음? 자, 요 녀석들 잘 정리해놔. 좀 빨리빨리 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를 지금 너희들이 직선에서 또 따로 배우고 원에서 또 따로 배워놓으면 그게 마치 별개의 공식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야. 사실은 하나의 공식이야. 그런 것들을 흩어져 있는, 직선에 흩어져 있는 것들 비슷한 유형인데 원에 흩어져 있는 것들, 이동에 흩어져 있는 것들, 좌표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재구성한 시험 대비 자료 넘겨줄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할 때가 진짜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